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임경환입니다. 족저근막염이란 이제 족저근막에 생긴 염증, 질환을 말하는데, 족저근막은 말 그대로 이제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고요.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뼈인 종골에서부터 5개 발가락의 밑에 부분까지 이어져 있는 막처럼 생긴 단단한 섬유 조직입니다. 이 발바닥 근막은 정상적으로는 이제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해주고 발바닥의 탄력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족저근막염은 이제 뒤꿈치나 발바닥 통증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족저근막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발바닥의 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발바닥 아치가 단순히 그것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 이제 발가락 등과도 관계가 있고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치가 이제 어느 적당한 높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일반적으로는 발바닥에 직접적인 충격, 미세외상이라고 하는데, 미세외상이 반복되거나 족저근막이 종골뼈에 붙는 기시부에 가해지는 당겨지는 힘이 반복되게 되면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그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바닥 근막에 무리가 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환자분들이나 등산 등을 통해서 이제 발을 많이 그리고 과하게 사용하시는 분, 혹은 이제 체중이 과도하게 나가서 발의 부하 자체가 많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부스 치료를 오래 해서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가 부족하거나 그런 환자분들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발의 아치 자체가 무너져 있는 이제 평발이라고 하죠. 평편족 환자나 너무 높아져 있는 이제 요족 환자에서도 잘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너무 장기간 서 있는 일을 하는 환자에서도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이제 대부분 발바닥 혹은 이제 뒤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데요. 주로 이제 발 뒤꿈치에 환자분들 표현으로는 불타든 듯한 통증 혹은 이제 찢어질 듯한 통증, 전기 오르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주로 이제 중요한 이제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아침에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아침 첫 발을 디딜 때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아니면 좀 오랜 시간 편한 자세로 오래 쉰 다음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을 호소하다가 오히려 이제 좀 걷고 이제 발을 사용하다 보면은 통증이 호전되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족저근막염이 오래 지속되거나 이제 심한 상태라면은 하루 종일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첫 발을 디뎠을 때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편하게 쉴 때나 잘 때는 발목 관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90도로 자지는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인 이제 족저굴곡을 한 상태로 발을 쉬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발바닥 족저근막이 이완된 상태에서 오래 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첫 발을 디딜 때 그 근막이 이제 갑자기 당겨지면서 이제 통증을 강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통증을 강하게 이제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많은 환자에서 치료 없이도 1년 내에 회복된다는 이제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거나 아니면 치료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보통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족저근막염 자체는 보통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이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병원에서는 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족저근막염이 좀 오래 되신 이런 환자분들에서는 발 뒤꿈치 뼈인 이제 종골의 하단부에 골극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동반된 평발 소견이나 요족 소견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족저근막염 증상이 아닌데 발바닥이나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아니면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나 MRI 등의 추가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교적 이제 발 안쪽에 연부 조직을 보기 위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술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비교적 숙련된 술자가 시행한다면 좀 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MRI 검사도 비슷하게 연부 조직에 대한 검사로 시행을 하는데, 발 안쪽에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검사는 MRI라고 생각을 하고요.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뼈를 비롯해서 뼈, 연부 조직, 근육이라든지 힘줄 혹은 인대 등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조직들을 전부 다 이제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병원 내원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족저근막염은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염증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으로는 이제 소염제 복용, 물리치료 등을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이제 미세한 충격파를 발바닥 그 염증 부분에 가해줘서 이런 염증을 없애고 재혈관화를 도와주면서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족저근막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초기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강도가 0에서 20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시술 받을 때 통증 정도에 따라 조금 조절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격파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의 주사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해주는 항염 작용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가장 항염 작용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 약물은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입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통증을 줄여주거나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는 확실한데, 이제 그 스테로이드 성분 자체가 족저근막에 반복돼서 주사를 하게 되면 족저근막 파열을 발생시키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해 볼 수 있고, 그 외에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는 증식 치료라고 불리는 이제 플롤로 주사, PRP라는 주사로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마찬가지로 염증을 조금 없애주고 조직 주변의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방법으로 조금 더 이제 스테로이드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치료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자주 재발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수술적 치료는 족저근막의 염증 부분을 제거해 주거나,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조금 최소화해서 족저근막 요리술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족저근막 요리술은 족저근막 주변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내시경적인 처치를 통해서 그 염증이 있는 족저근막 쪽을 이제 쉽게 말해 염증을 깨끗이 다듬어 준다는 수술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 자체가 치료를 안 해도 증상 자체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의 기간을 조금 더 줄이고 편하게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 또 치료에 반응을 잘 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염증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반응이 좋고, 효과가 없다면 주사 치료를 해보면 이제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이 여러 번 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는데, 빈도로 따지면은 10%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족저근막염 증상 자체는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의 치료만을 믿지 마시고 병원에서의 치료도 잘 받으시고 집에서 스스로도 항상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좀 더 치료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강조드리는 건 일단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발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체중 조절을 해볼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 과도한 활동은 당연히 치료 기간 동안은 제한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족저근막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그런 동영상을 보내드리거나 해서 그런 스트레칭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매일매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치료 방법은 뒤꿈치 패드나 이제 인솔, 깔창이라고 하죠. 인솔을 이용해서 발바닥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좀 줄여주고 부족 이구에 도움을 받으면 이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밤에 잘 때만
약간 두목 고정을 하는 방법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근막염이 이미 발생한 환자분들은 발을 조금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좋을 거고,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단단한 하이힐이나 플랫슈즈 같은 거는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단단한 구두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